환율이 138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불과 2달 전에 1559원이었어요. 6월 5일에 찍은 그 숫자가 올해 최고치였거든요. 거기서 179원이 빠졌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1%가 넘어요. 이게 51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7월 한 달 동안 원화가 달러 대비 7.95% 비싸졌는데요. 세계 주요 통화 중에 1등이었습니다. 2등이 일본 엔화였고 3.15%였어요. 우리가 그보다 2배 넘게 빨리 비싸진 겁니다. 작년 이맘때 뭐라고 했었죠? 이러다 1600원 간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해외여행 못 가겠다, 직구 끊었다, 이런 얘기 다들 하셨고요. 기름값 오른다고 뉴스도 매일 나왔죠. 그 환율이 지금 1380원입니다. 지난달 평균이 1497원이었어요. 한 달 만에 100원 넘게 내려온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높았던 환율이 왜 이렇게 주저앉았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다고 하면 보통 뭐부터 떠올리세요? 달러가 약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원달러 환율은 두 통화의 비율이니까요. 달러가 약해지면 그 비율은 당연히 내려갑니다. 이걸 숫자로 보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라고 합니다. 뭐 이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니고요. 유로, 엔, 파운드 같은 주요 6개 나라 통화를 놓고요. 그 통화들 대비 달러 가치를 지수로 만든 겁니다. 기준은 100포인트예요. 100보다 높으면 달러가 센 상태고요. 100보다 낮으면 달러가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요, 원달러 환율도 통상 같이 오릅니다. 달러가 세졌으니까요. 반대로 인덱스가 내려가면 원달러 환율도 보통 떨어지죠. 그런데 제가 왜 여기다가 통상이라는 말을 붙였냐면요.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는 6개 통화 중에 원화가 없거든요. 우리 돈은 애초에 계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유로가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요. 거기에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이 들어갑니다. 우리 돈이 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법칙이 아닙니다. 그냥 경향성일 뿐이에요. 달러가 세계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참고 지표죠. 원화가 어떤 상태인지는 이 지수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요, 정확히 그 경향성이 깨진 상황입니다. 숫자를 한번 맞춰보시죠. 환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7월로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 달러 인덱스는 100일이었어요. 100보다 높으니까 달러가 세계적으로는 좀 강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원화는 6.24%나 비싸졌습니다. 달러가 강한 상태에서 원화 혼자 반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6% 넘게요. 8월부터는 더 이상하게 올라갔습니다. 8월 18일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99.6까지 밀렸어요. 100선이 무너진 거죠. 달러가 약해진 건 맞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시죠. 달러는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동안요, 세계적으로 2%도 안 되게 약해졌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559원에서 1380원대입니다. 11%가 넘게 빠졌어요. 그러면 달러가 약해져서 환율이 떨어졌다는 설명으로 커버되는 건요, 많이 쳐줘야 2% 정도 내외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나머지 9%짜리 하락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걸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답부터 바로 말씀드리고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 안에 달러가 넘쳐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약해져서 환율이 떨어졌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 퍼센트짜리 설명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한국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너무 많아졌어요. 물건이 많아지면 그 물건 값은 떨어집니다. 시장에 달러가 쏟아지면 달러 값도 떨어져요. 달러 값이 떨어진다는 게 곧 환율이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럼 그 달러가 어디서 왔느냐? 숫자부터 보시죠.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552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어요. 역대 최대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걸 끌고 가는 건 반도체예요. 수출액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7.2%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금액으로는 260억 달러가 넘고요. 작년에 이 비중이 24.6%였는데 22.5%포인트가 뛴 수치죠. 증가율로 보면 작년 대비 198.8%입니다. 1년 만에 3배가 됐어요. 수출액 말고 무역 수지도 같이 보시죠. 같은 기간 무역 수지가 139억 7,500만 달러 흑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요, 7억 6천만 달러만 흑자였어요. 1년 사이에 18배가 된 겁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죠. 경상수지는 더 심합니다. 6월 경상수지가 497억 3천만 달러 흑자였어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38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요. 월간 상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전년 대비 84.5% 증가한 수치라고 하죠.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도 보시면요, 작년 상반기가 478억 7천만 달러였는데요.
올해는 1910억 달러가 됐습니다. 정확히 4배가 올랐어요. 한국은행이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2,500억 달러로 전망했었는데요. 그걸 상반기에만 76%를 채워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연간 3천억 달러 넘기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진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도체 하나만의 얘기도 아니에요. 조선도 지금 수주 잔고가 두둑하고요. 이 회사들도 결국 달러를 받아서 국내에서 원화로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수출로 번 달러가 통계에 잡히는 시점이랑요. 그 달러가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시점은 다릅니다. 통계는 물건이 나갈 때 잡히고요. 환전은 회사가 필요할 때 합니다. 이 시차가 이번 얘기 전부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 나옵니다. 돈 많이 벌게 된 게 올해 초잖아요? 작년 말부터도 반도체가 너무 좋아서 돈 많이 번다고 했었어요. 경상수지는 3월도 사상 최대였고요. 5월도 사상 최대였고 6월마저도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럼 그때도 달러가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환율은 1,500원대였어요. 돈은 계속해서 벌어왔는데 왜 그때는 환율이 안 떨어졌냐? 답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는 달러를 벌긴 벌었는데요. 그 달러를 안 팔고 그냥 깔고 앉아 있었거든요. 달러로 돈을 번 것과 그 돈을 환전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를 팔고요. 달러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서 월급 주고 세금 내려면 원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화가 필요한 시기에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걸 언제 바꾸냐죠. 이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요. 환율 계속 1,500원대일 것 같으면요. 돈을 안 바꿉니다. 왜냐? 달러를 그냥 깔고 앉아만 있어도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환차익을 그냥 받아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바꿉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달러를 안 팔고 쟁여놨습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내고 물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출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시장에 내놓는 물량입니다. 이게 나와야 환율이 내려가는데 그게 안 나왔던 거예요. 기업 재무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구간에 굳이 먼저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한 달만 더 기다리면 같은 달러로 원화를 더 받으니까요. 국가에서도 이 달러 좀 팔라고 무언의 압박이 계속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시장에 달러가 없었다. 달러는 분명히 많았는데 달러가 안 풀렸다. 그래서 환율이 더 많이 올랐던 거고요. 이게 지난 환율이 오른 시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전문가들은 반도체, 조선 같은 주요 수출 기업들이요. 환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요. 환해지랑 달러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패턴이 거꾸로가 됐죠. 예전에는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안 팔고 버텼는데요. 지금은 한 달 내내 상시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00원대까지 밀린 거죠. 그렇다면 왜 7월과 8월이 타이밍이었는지가 또 중요하게 되죠. 1년 넘게 안 팔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팔기 시작했을까요? 패턴이 바뀐 이유가 대체 뭐냐? 왜 갑자기 환율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바뀐 거냐? 이 흐름이 돌아갔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징적이었던 게 SK하이닉스 건이었죠. 7월 달에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에 ADR을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265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을 조달했죠.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 주가는 좀 떨어졌지만요. 아무튼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을 했던 명분은 딱 이거였습니다. 국내에 설비 투자를 하겠다. 국내에 공장을 지으려면 원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달러가 원화로 바뀌기 시작했죠. 환율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요. SK하이닉스가 ADR에서 조달한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금이 들어와서 환율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로는요. 8월 달은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할 수 있는 달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추정에 따르면요. 올해 8월 법인세 중간 예납의 규모가 약 46조 원, 그만큼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8월 달의 중간 예납은요. 10조에서 17조 사이의 수준이었지만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정부가 받을 세금 자체가 3배나 넘게 된 상황입니다. 수출이 적당히 잘 됐어야지. 돈을 많이도 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요. 세금을 뭘로 내겠습니까? 달러로는 못 냅니다. 세금은 원화로 내야죠. 그러면 달러를 팔아서 내야겠죠. 그래서 이 기대 심리 때문에 환율이 많이 꺾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요. 150조 원의 주주 환원이 하나의 이유로 환율 하락을 이끌었다고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8월 19일 SK하이닉스가 이사회에서요.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전량 소각하기로 결의를 했죠. SK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으로 ADR로 조달했던 금액이 약 40조 원쯤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자사주 매입하고 전량 소각하겠다. 달러를 팔아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삼성전자도 똑같이요. 올해 최대 110조 원의 주주 환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최대였던 2020년 20조의 약 5배가 되는 금액이고요. 3분기에만 정규 배당을 포함해서 약 30조의 현금이 뿌려질 예정입니다.
근데 그 30조 원 분명히 달러를 팔아서 마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사만 합쳐도 15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 반도체 기업들이 이 돈을 마련하려면 분명히 달러를 팔 것이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미리 팔아야지. 지금 비싸다면? 그래서 선제적으로 달러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 이야기 말고도 해외 이야기를 좀 덧붙이자면요. 8월 11일 이후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진행했고요. 8조 원 이상 원화를 사서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코스피가 11.49%나 올랐죠. 블룸버그는요, 8월 19일 1,400원이 환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요, 달러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한국 주식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은행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결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 때마다요, 시장에 달러 매도 물량이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에 달러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1,400원 선이 무너진 다음부터요. 여기에서 원화 강세 베팅이 강해졌어요. 통화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달러 매도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역외 차익 결제 선물환 시장에서도 달러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니까 또 던집니다. 기대가 스스로를 실현시키는 구조가 된 거죠. 실제로 환율은 8월 14일부터 6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평균이 1,497원이었는데요. 8월 21일에는 1,386.5원으로 마감했어요. 장중에는 1,380.3원까지 밀렸고요. 작년 9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여기에 외환당국에서 환율 하락 방향성을 언급하는 발언까지 나왔어요. 당국이 막을 생각이 없다는 신호를 읽히면요. 시장은 더 편하게 달러를 던집니다. 같은 날 코스피는 6,912.95로 마감했고요. 주식이 오르니까 외국인 돈이 더 들어오고 달러는 더 팔립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한국에 달러가 넘치고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 달러가 넘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건 좀 반쪽짜리 설명이긴 합니다. 국내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해외를 더 구경해 봐야죠. 아까 전에 달러 인덱스가요, 100일에서 1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8월 19일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요, 5.34%까지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비상이었죠. 2007년 6월 이후에 이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거였거든요. 미국 정부는 급해집니다. 이 국채 금리가 저러면 국가부채 이거 이자 부담만 해도 너무나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날 미 재무부가 카드를 꺼냈죠. 국채 바이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부가 예전에 발행한 자기 국채를 도로 사들이는 겁니다. 자기 국채를 매입하면 채권 가격이 다시 상승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 국채 금리가 하락할 거다라는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요, 장기 국채를 다시 사겠다는 규모를요, 회당 최대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자기의 빚을 다시 사들이면서 금리를 억지로 눌러보겠다는 거죠. 국채 금리를 정상화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럴수록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읽히거든요. 아, 뭐 띠발이네. 국가 부채와 이자 부담이 문제가 돼서 자기 빚을 다시 사들인다고요? 미국 정부?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자기 빚의 이자를 감당 못해서 자기 빚을 다시 산다? 미국 얘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달러를 던진다. 달러가 약해지면 우리나라 환율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 얘기를 했으니 우리 대한민국의 금리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7월 16일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이게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었어요. 이때 당시 총재는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럼 미국은 지금 당장 금리를 안 건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은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면요,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좁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럴수록 달러를 더 들고 있을 이유가 하나 더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환율에 관한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 환율. 이런 인식이 시장에 깔려 있었는데요. 거기다 최근에 환율이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겠다고 팔자고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환율은 더 떨어질 거고 달러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하락 베팅의 가세가 될 거죠. 여기에서 하락 베팅이 붙는다? 그러면 달러는 또 떨어져요. 계속해서 빙글빙글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습니다. 지갑에 바로 붙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물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도 사오고 밀도 사오고 원자재도 사옵니다. 전부 달러로 결제해요. 환율이 1,559원일 때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면 15만 5,900원이 나갑니다. 1,380원이면 13만 8천원이에요. 같은 물건인데 2만 원 가까이 싸집니다. 수입 물가가 내려가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따라 내려가요.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2%대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여행이랑 직구예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같은 돈으로 더 삽니다. 세 번째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는 반대예요.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같이 떨어집니다. 미국 주식이 그대로 있어도 계좌에 찍히는 원화 금액은 줄어들어요. 작년에 환율 덕을 봤던 분들은 지금 그걸 반대로 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수출 기업이에요. 여기도 반대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달러에 팔아도 원화로 바꾸면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 실적 전망은 보통 깎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가랑 여행은 좋아지고요. 해외 자산이랑 수출 기업은 불리해집니다. 환율은 누구한테는 이득이고 누구한테는 손해인 숫자예요.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지느냐?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다만 시장이 보고 있는 그림은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힘이 뭐였죠? 기업들이 쌓아둔 달러를 푸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무한정 나오는 물량이 아니에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에 끝납니다. 주주환원도 정해진 금액이 있고요. ADR로 들어온 40조도 언젠가는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소진되면 하락 압력도 같이 약해집니다. 외환 딜러들이 1380원대 후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거라고 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반대로 더 내려간다고 보는 쪽 근거는 이겁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한 번 들어온 돈은 결국 언젠가 원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화 강세 베팅이 아직 살아있어요. 여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면 한미 금리 격차가 또 좁아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 물량은 곧 끝나가고요. 구조적인 흐름은 아직 원화 강세 쪽입니다. 이 둘이 부딪히는 지점이 1,300원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당분간 뉴스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월 27일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어요. 7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인상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결정이었냐면요.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79%가 동결을 예상했거든요. 인상을 본 사람은 20% 뿐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을 뒤집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동결을 예상했던 쪽의 근거가 뭐였냐면요.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분 동안 얘기한 그 환율이요. 환율이 1,500원대에서 1,38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물가가 잡히면 금리를 올릴 이유도 같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번엔 쉬어갈 거라고 본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올렸어요. 환율이 만들어준 여유를 쓰지 않고 한 번 더 조인 겁니다. 성장이랑 물가, 가계부채 쪽 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이 영상이 한 바퀴 돕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또 좁아졌어요. 미국은 지금 금리를 안 건드리고 있는데 한국만 올렸으니까요. 그러면 달러를 들고 있을 이유가 하나 더 줄어듭니다. 오늘 결정이 환율을 더 밀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달러를 던져서 환율이 내려왔는데요. 그 내려온 환율 위에서 나온 오늘 결정이 환율을 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이 1,380원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환율이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신 분들은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또 맛있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뿅!